자, 그런데 저의 생각은 누군가 저에게 금은 비트코인 3개 중에 하나만 사라 라고 말을 한다면은 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길이길이 새길이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이분들. 어제 미국장은 정말 좋지 않았는데 국장은 버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은 이제는 디커플링이다 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은 우리는 이제 국장러로서 어떤 식으로 투자할지 또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기릿. 첫 번째입니다. 일단 미국 이야기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밤 미국 증시는 2%나 급락했고요. 트럼프가 파월 의장의 해임을 다시 압박하면서 시장에서 우려감이 등장했다고 합니다. 자, 트럼프는 계속 말하고 있죠. 연준이 선제적인 금리 인하를 했어야 한다며 늦은 금리 인하 때문에 경기 둔화 나타나면은 니네 책임이야 이런 식으로 말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연준은 항상 독립된 기관이어야겠죠. 하지만 지금 트럼프가 파월을 자르니 많이 이렇게 말을 하는 걸 봤을 때 연준의 독립성을 해친다는 의미가 되고 그 말인즉슨 미국의 신뢰도가 낮아진다라고도 말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미국만 매도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미국이 어제 크게 하락했는데 어제 비트코인 올랐고요. 오늘 우리나라 증시 떨어지지 않죠. 그리고 또 미국 내에서 주식만 떨어진 게 아니라 채권도 매도, 달러도 매도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다 보니까 현재 미국에 투자하는 분들은 야, 트럼프를 어떻게 해야 되냐, 트럼프 때리고 싶다 이렇게 말을 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다음입니다. 월가, 비상. 월가에서 미국 증시에 대한 경고음이 커지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지속되면 올해 미국 경제가 90% 확률로 경기 침체에 진입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높은 관세로 인한 충격은 중소기업에 치명적일 수밖에 없고 중소기업이 무너지면 미국 고용시장, 소비심리 전부 다 충격, 연쇄적으로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아직까지 공개되는 지표에는 그 부분이 담겨있지 않지만 곧 여파가 드러날 것이라고 하네요. 자, 그러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경기 침체 가능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트럼프는 계속 연준을 압박하고 있는데 책임 소재를 연준에 돌리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하고 있네요. 자, 이 와중에 비트코인은 위쪽으로 방향을 잡는 모습입니다. 어제 미국이 하락할 때 오히려 올라가는 모습을 나타냈고요. 이럴 때마다 떠오르는 사람 한 명이 있습니다. 바로 부자 아빠죠. 미국을 팔고 금은 비트코인을 사라고 연일 외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2035년까지 비트코인이 10배는 오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으며 지금 비트코인 딱 하나만 사놓으면은 10년 뒤에는 딱히 돈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 사람 말이 맞다면은 지금 1억 정도만 투자한다면은 10년 뒤에는 충분히 아파트 한 대 정도는 가져올 수 있겠죠. 그리고 또 비트코인이다 보니까 충분히 가능할 것 같기도 하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어쨌든 부자 아빠의 말이 지속적으로 맞아떨어지는 느낌입니다. 달러 가치도 순식간에 떨어지고 있으며 미국 주식은 난리가 난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금에 대한 매수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금도 최근 들어 좀 많이 오르지 않았겠습니까? 거기에 이어서 이제 비트코인으로 넘어가는 모습도 어제 잠시 나타났습니다. 앞으로 비트코인이 위쪽 방향을 계속 잡을지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비트코인의 일봉을 보시면 2025년 1월에 고점을 딱 치고 쭉 하락하는 모습인데 이제는 오른쪽으로 많이 기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60일선 돌파했죠. 여기서 방향성을 위로 잡게 된다면은 이렇게 올라가는 컵 모양을 만들 것 같은데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인을 한다면은 지금은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겠죠. 다음입니다. 금값도 어마어마합니다. 이 금은 도대체 어디까지 올라가는 걸까요? 올해 초 국내에서 금 사기 열풍이 돌 때 이 정도면은 고점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아직도 고점을 갱신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심플합니다. 트럼프 리스크로 인해서 글로벌 경기 걱정으로 오르고 있었는데 어제는 트럼프가 파월을 쫓아낸다고 하니까 연준의 독립성이 흔들린다고 하죠. 그러면서 미국에 대한 그러한 믿음 자체가 없어지면서 결국 또 안전자산인 금에 돈이 몰렸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저의 생각은 누군가 저에게 금은 비트코인 3개 중에 하나만 사라 라고 말을 한다면은
그래도 저는 아마도 코인을 고를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심플합니다. 코인은 그 중간쯤에 발을 걸치고 있기 때문이죠. 아직까지 안전자산이라고 말을 할 수는 없고 나중에 미국의 금리가 인하되거나 아니면 미국 증시가 올라가도 코인은 결국 올라갈 수 있는 반면 금 같은 경우에는 그때는 하락할 수밖에 없는 운명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보자면은 트럼프가 지금 뭐 이것저것 하고 있긴 하지만 미국을 망치려고 그러고 있지는 않겠죠. 잠시간은 흔들릴 수 있으나 결국은 과거에도 그랬던 것처럼 다시 미국 증시를 위대하게 만들 만한 사람이라는 것도 생각을 해볼 수 있고 그때가 되면은 안전자산인 금의 가치도 낮아질 것을 예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세 개 중에 사라고 하면은 저는 비트코인을 살 것 같네요. 다음입니다. 연기금은 쇼핑 중. 그나저나 연기금은 진짜 미친듯이 주식을 사고 있는 중입니다. 작년 말에 미국 증시 급등으로 인해서 연기금의 곡간이 비었다라는 이야기를 봤는데 그런데 지금 미국 증시가 계속 하락하고 있는 와중에도 이제 국장을 지속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네요. 올해 연기금은 무려 6.6조 원이나 쓸어담고 있다고 하며 이는 17년 만에 최대치라고 합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다음 최대치라고 해요. 그리고 연기금은 아마 최소한 중기 투자 이상을 노리는 매수라고 볼 수 있고 그 말인즉슨 지금 연기금이 모으는 기업들은 지금 봤을 때 그래도 나중에 보면 오를만한 기업들을 사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연기금 뭘 사나? 당연히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포함되어 있고요. 그리고 삼바, LG엔솔, 포스코홀딩스, HD현대중공업, 현대건설 이렇게 크게 매수를 했다고 하고요. 아니 근데 이거 뭐 시가총액 상위 종목 아니냐라고도 볼 수 있지만 그 와중에 현대차,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셀트리온, 기아 요 4개 기업은 제외하고 시가총액 상위를 매수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외국인은 뭘 하고 있을까요? 지금 우리나라 증시를 9개월째 연속 매도 중인 외국인 오늘은 좀 매도세가 줄어서 슬슬 매수로 바뀔 것 같긴 한데 이 와중에 올해 뭘 산지도 많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외국인의 순매수는 하나에어로스페이스, 네이버, 한국전력, LG넥스원, 삼양식품, 현대모비스, 카페24를 매수했고요. 확실히 시가총액 상위주가 아니라 개별 주식을 매수하는 걸 볼 수 있네요. 그리고 외국인의 매수는 힘이 있습니다. 위 기업 중 네이버와 현대모비스를 제외하고는 전부 다 신고가 근처에 있는 것도 확인할 수 있어서 혹시나 지금 내가 뭘 사야 될지 모르겠다. 정치 테마주는 너무 어렵다. 그렇다면은 외국인의 매수를 잘 살펴보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다음입니다. 푸틴, 우크라와 대화하고파.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와의 양자회담에 열려있다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개전 이후 처음으로 꺼내는 말이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드디어 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리고 최근 부활절 휴전도 잠시 했었고 트럼프도 바람을 잡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번 주, 다음 주 재건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차트를 보면은 대동기아와 전진건설 로봇 차트가 이쁘죠? 조정을 많이 받았고 이제 거토양 한번 만들어냈습니다. 전 고점을 향해 갈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이재명, 탈플라스틱. 과거부터 글로벌 리디방 총수들이 있었죠. 작년에는 젠슨 황이 그랬었고요. 올해는 트럼프, 일론 머스크가 그랬고 지금은 우리나라에서 이재명 후보를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바로 탈플라스틱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지구의 날을 맞아서 온실가스 감축, 탈플라스틱, 미세먼지 없는 하늘을 외쳤다고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또 당연히 주가 올라가야겠죠. 우리나라에서는 온실가스 관련주, 친환경 에너지 관련주, 탈플라스틱 관련주가 올랐다고 합니다. 참고로 탈플라스틱 관련주는 코오롱 ENP가 있고요. 한국패키지, 세린 BNG 등이 있다고 하며 그리고 온실가스 관련주가 더 강합니다. 에코바이오와 에어레인 매우 크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며 그리고 친환경도 나쁘지 않습니다. 태양광, 풍력 관심있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양그린파워, SK이터닉스 10% 넘게 상승하네요. 다음입니다. 5월 2일 임시 공휴일 가나요? 다가오는 황금 연휴를 앞두고 5월 2일 임시 공휴일에 대한 이야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민심 잡기와 내수 활성화를 위해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다만 또 그 와중에 6월에 어차피 대선 때문에 또 쉬는데 이거 이렇게 많이 쉬어도 되냐 이런 얘기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투표를 해봤습니다. 투표 시간이 좀 짧아서 투표수는 890표 밖에 되지 않지만 그런데 제가 투표를 할 때마다 느끼는 게 신기하게도 초반 그 퍼센테이지가 거의 안 바뀌더라고요. 1000표 때 이 정도면은 10,000표 때도
어제도 거의 비슷한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뭐 어쨌든 투표수가 적지만 한번 확인해보니까 찬성이 50%에 가깝고 반대가 40%, 노상관이 15% 정도가 있었습니다. 다음입니다. 황금 연휴 하니까 이게 눈에 띄더라고요. 5월달은 바다 가는 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부에서 해양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5월 한 달간 바다 가는 달 캠페인을 추진한다고 하고 5월 한 달간 79개 시군구에서 사용할 수 있는 숙박 할인권, 7만원 이상 숙박 시 최대 3만원짜리와 레저 입장권 할인권 최대 1.5만원을 여행 숙박 플랫폼을 통해서 제공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다양한 이벤트도 함께 한다고 하니까 혹시나 5월에 바다 생각이 난다면 찾아보시기 바래요. 다음입니다. 5분 충전만 하면은 520km 간다. 중국 CATL이 차세대 배터리 기술을 대거 공개합니다. 낙스트라라는 거를 공개를 했는데요. 2세대 나트륨 이온 배터리라고 하고 영하 40도에서 전력 저하가 안 나타나는 게 특징이라고 하네요. 또한 나트륨은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죠. 다만 단점도 확실하다고 합니다. 나트륨은 이제 에너지 밀도가 낮아서 많이 넣어야 돼서 무거워진다고 하고 충전 시간이 길다는 단점이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게 신기했습니다. 선싱 2세대 배터리를 공개했는데 이는 충전 속도를 빠르게 올린 건데 5분만 충전하면 520km를 주행할 수 있고 이 정도면 기름이랑 뭐 비슷하죠. 그리고 또 주행거리가 무려 800km나 되는 배터리라고 합니다. 얼마 전에 공개되었던 비아디의 5분 충전에 470km 주행 요거를 뛰어넘었다는 소식. 다음입니다. LG전자 전기차 충전기 사업 접는다. LG전자가 전기차 충전 시장에서 철수한다고 합니다. 진출한 지 3년 만에 철수를 한다고 하는데요. 충전 이유가 뭐냐? 바로 경쟁 심화와 전기차 캐즘이 이어지자 사업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합니다. 자, 참고로 LG전자는 2022년에 전기차 충전업체인 애플망고를 인수하고 그때 당시에 100억을 투자해가지고 이제 전기차 시장에 뛰어들었는데요. 결국은 3년 만에 청산을 한다고 하네요. 다음입니다. 편리미엄이라는 단어를 알고 계신가요? 코로나를 겪으면서 부동산 시장에서 등장한 단어가 바로 슬세권이었죠. 슬리퍼 신고 뭐 내가 하고 싶은 걸 다 할 수 있는 그런 것들. 그런데 이 슬세권의 의미가 갈수록 커져가고 있다고 합니다. 자, 요즘 사람들의 관심은 바로 시간입니다. 시간. 가성비라는 단어보다 시성비라는 단어. 그런 것들이 더 주목받는 세상이라는 건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 시간에 대한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는 환경에 더 많은 선택이 부동산 시장에서도 계속 나타나고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제는 주택을 결정할 때 예전에는 뭐 역세권, 아니면은 초품화 뭐 이런 것들을 먼저 고민했던 시절이 있는데 그런데 요즘에 시간에 대한 가치를 조금 더 극대화할 수 있게 5분 내에 모든 상권에 갈 수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다 보니까 편리미엄이라는 단어가 주목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입니다. LS 일렉트릭 어닝 쇼크. 어제 LS 일렉트릭이 실적을 발표했는데 1분기 실적이 예상치에 못 미치는 결과가 나타났죠. 국내 내수 전력기기 프로젝트의 매출이 이연되면서 영업이익이 전년보다 6.9%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삼성증권의 목표가를 26만 3천원으로 하향. 다만 상승 여력은 여전하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데이터 센터라는 신사업 진출 등으로 이익이 빠르게 성장할 수 있다 이렇게도 말을 했는데 일단 주가는 조금 나쁜 모습. 그리고 오늘 공개된 HD 현대일렉트릭 이 친구의 실적도 나쁘게 나왔나 봅니다. HD 현대일렉트릭의 실적이 공개가 되었는데 매출 영업이익은 컨셉보다 좋았지만 순이익은 예상보다 나쁘게 나왔다고 해요. 그래서인지 오늘 HD 현대일렉트릭은 실적 발표 후 급락하는 모습이 나타났고 개인적으로는 첫 분기 매출 1조 돌파 이런 황금 같은 소식도 들고 왔는데 주가가 하락해서 많이 아쉽습니다. 다음입니다. 김이 잘 팔리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뭐 예전부터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김 수출이 미국과 중국에서 호조를 보이며 1분기 수출액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 미국에는 조미김이 많이 수출이 된다고 하고요. 다음으로 많이 수출된 국가는 중국인데 중국에는 마른 김이 많이 수출이 된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중국에서는 김밥 붐이 일면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고 하고 미국에서는 김 스낵이 인기를 끌면서 수출이 늘어나고 있다고 하네요. 다음입니다. 신라젠, 네이처셀 둘 다 호재에 등장. 꿈과 희망의 바이오. 오늘 신라젠과 네이처셀 둘 다 급등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신라젠 같은 경우는 네덜란드 크로스파이어의 항암제 BAL0891의 특허와 권리를 획득했다는 이야기가 나왔고 그리고 이 위 항암제를 급성 골수성 백혈병 환자 대상으로 임상을 확대하는 미국 FDA 임상 변경 승인을 받았다는 소식도
동시에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네이처셀은 FDA가 한국에서 진행된 조인트 스템에 대한 임상 3상 시험 이게 꽤나 괜찮다라고 판단을 내렸다고 합니다. 미국에서의 허가 심사를 위한 최종 임상 시험 기준에 부합했다라고 말을 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야 그러면 미국에서도 통과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가 나타나며 오늘 둘 다 상한가를 갔습니다. 네이처셀은 예전에도 급등했고 오늘 한 번 더 급등하는 모습, 그리고 신라젠 또 오늘 상한가를 가는 모습이네요. 다음입니다. 휘발유 가격이 계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11주 연속 하락해서 이제 차를 많이 타고 다니는 분들은 행복하실 것 같아요. 자, 주유소 휘발유 가격이 2월부터 11주 연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국제유가 하락세가 이어지다 보니까 당연한 결과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국제유가의 변동은 통상 국내 주유소에 2주에서 3주 시차를 두고 반영되다 보니까 다음 주도 내릴 것으로 보인다고 하네요. 자, 다만 유가 많이 내리긴 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다시 올라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실제로 이번 주에 조금 오르기도 했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휘발유를 넣을 때 한 2-3주 뒤가 저점일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단기 저점이요. 다음입니다. 로킷 헬스케어. 자, 내일부터 목요일까지 청약을 하는 친구죠.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 친구의 공모가 11,000원에 확정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친구 11,000원이 바로 하단이죠, 하단. 그래서 데이터가 나빴을 것을 예상을 해볼 수 있는데요. 데이터가 얼마인가 봤더니 참여한 기관은 1100건, 그리고 경쟁률은 360대 1로 애매하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기관은 공모밴드 하단인 11,000원 이하를 제시를 했다고 하는데요. 자, 그래서 이거는 뭐 무조건 청약하자라고 말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하지만 뭐 증시도 이제 뭐 바닥친 것 같고, 그리고 뭐 공모주 분위기 최근 나쁘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거를 믿는다라고 한다면은 한번 청약을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하지만 그렇게 확률이 높은 청약은 아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 기획 같은 경우는 이제 1을 각오하고 균등 배정만 참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공부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항상 이렇게 같이 공부해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길이셨습니다. 빠이요.